78세 청담동 피부장인 김수연 원장의 바세린 피부 해춘 비법.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청담동에서 한평생 피부만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올해 78배 피부과 의사 김수연입니다. 이제는 환자분들을 직접 뵙는 진료실을 떠난 지 몇 해 되었지만 여전히 제 주변 분들이나 옛 환자분들께서 피부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오시곤 합니다. 그때마다 가장 자주 듣는 탄식과도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얼굴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손등이나 목을 보면 세월이 너무 느껴져요. 요즘 들어 입가나 눈가 잔주름 때문에 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럴 때면 저는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답하곤 합니다. 그 부위들, 어쩌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바세린 하나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알고 사용하셔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지요.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그저 저렴하고 평범한 보습제 정도로 여기시지만, 저는 이 바세린을 수십 년간 제 피부과 진료실에서 중요한 처방의 하나로 활용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신뢰하는 비법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해야 피부에 약이 되는지, 어느 부위에 발라야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지, 그 모든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피부 시계를 되돌리는데 소중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유익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바세린. 왜 명품 화장품 사이에서도 살아남았을까요? 저는 평생 주름은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 수분이 말라가면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신념은 제 피부과 진료의 근간이 되었고, 지금도 제 피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연세에도 목선이 그렇게 고우세요?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손이 제 또래보다도 훨씬 곱고 탱탱하세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서랍 속 바세린을 꺼내 보이며 잔잔히 미소 짓습니다. 사람들은 바세린의 진가를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기름 덩어리잖아요? 화장품도 아닌데 그게 무슨 주름을 펴준다고요? 하지만 제가 청담동에서 40년 넘게 수많은 고가의 화장품과 첨단 시술들을 접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 진료실 서랍에서 빼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바세린이었습니다. 단순히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서가 아닙니다. 바세린은 그 자체로 정말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고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 속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른바 피막 형성 보습제입니다. 피부과에서는 이를 밀폐 효과라고 부르지요. 우리 피부는 수분을 잃는 그 순간부터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으며 결국 노화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하게 생기는 잔주름, 입가에 깊게 패인 팔자주름, 손등에 거칠어진 피부결과 드러나는 힘줄 등은 모두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생채기처럼 남는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애써 채운 수분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역할을 바세린이 해내는 것입니다. 바세린 자체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 표면에 얇은 유분막을 형성하여 그 아래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마치 진공 포장처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고가의 고보습 크림이나 소위 명품 화장품들의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쪽에 미네랄 오일, 페트롤라툼, 바세린의 주성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값비싼 화장품 속에도 이 바세린의 원리가 숨어 있는 셈입니다. 한 번은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73 살의 여성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입가 주름이 유난히 깊게 패여서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해하시던 분이었죠. 좋다는 시술도 여러 번 받으시고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크림도 꾸준히 사용하셨지만 큰 차도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께 권해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세안 후에 평소 쓰시는 수분 앰플을 충분히 바르시고 그 위에 이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 보세요. 딱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2주 후 다시 진료실을 찾은 그분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원장님, 신기하게도 입가가 훨씬 덜 건조하고 자글자글하던 주름도 많이 옅어졌어요. 이게 정말 바세린 덕분인가요? 그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주 저렴하지만 오랜 시간 검증된 명품입니다. 물론 바세린 하나만으로 모든 주름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피부의 수분을 지키고 탄력을 유지하며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분명하고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어 건조해지기 쉬운 목, 손, 입가, 눈가에는 매일 밤 바세린을 활용한 수분 잠금 루틴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손등과 목은 피지 분비가 거의 없어 바세린의 보호막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하는 부위입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우리가 쏟는 정성과 시간만큼 반드시 결과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둘째, 바세린만 바르면 끝. 치명적인 오해와 올바른 사용 순서. 원장님, 그럼 그냥 바세린만 듬뿍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큰 착각을 하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꼭 다시 여쭤봅니다. 혹시 바세린 바르시기 전에 수분 앰플이나 에센스는 충분히 바르셨는지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시곤 합니다. 아니요. 그냥 바세린만 발랐는데요. 사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라 이미 있는 수분을 지켜주는 제품입니다. 즉, 피부 속에 충분한 수분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위를 바세린으로 덮어주어야 비로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피부 속이 텅 빈 마른 장작 같은 상태에서 바세린만 두껍게 바른다면 유분막이 뚜껑처럼 덮여 외부의 수분 흡수는 막고 내부의 건조함은 더욱 심화시키는 이른바 속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순서를 강조합니다. 1단계, 피부 속 수분 충전, 수분 앰플, 에센스, 혹은 묽은 수분 크림. 2단계, 바세린으로 수분 잠금, 얇게 코팅하듯. 이것은 값비싼 에스테틱에서 관리받는 밀봉 보수법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판테놀 성분이 함유된 수분 앰플이나 세럼을 먼저 피부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펴 발라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것을 막아 피부 속 깊이 촉촉함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혹시 히알루론산 앰플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신다면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우리가 안과에서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방부제 일회용 인공눈물 속에도 고순도의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눈이 건조하지 않도록 촉촉하게 유지해줘야 하니까요.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보통 한 상자에 몇십 개씩 들어있는데 7,000원에서 만원 내외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고 한 번 쓰고 버리니 위생적으로도 매우 훌륭합니다. 저는 이 인공눈물 하나를 짜서
손등에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가나 입가, 심지어 목주름 위에도 가볍게 톡톡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살짝, 정말 얇게 덮어주면 히알루론산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바세린으로 밀봉하는 수십만 원짜리 고급 보습 루틴 부럽지 않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하고 실내 난방으로 공기가 메마른 겨울철에는 이 방법으로 관리하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피부 당김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 인공눈물 바세린 루틴을 30년 넘게 애용하고 있고요.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권했더니 지금은 다들 이 방법에 열렬한 팬이 되었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세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피부의 수분을 먼저 충분히 채워준 뒤 그것을 바세린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꼭 비싸야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밤 단돈 몇천 원짜리 인공눈물 한 방울로 시작해 보세요. 피부는 우리가 쏟는 정성을 정확히 기억하고 보답해 줄 것입니다. 셋째, 진짜 나이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바세린이 필요한 숨은 부위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볼 때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은 단연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값비싼 화장품도 아낌없이 바르고 시간을 내어 피부 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진짜 나이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곳은 얼굴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바로 손등, 목, 그리고 입가와 눈가입니다. 실제로 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 중에도 원장님, 얼굴 피부는 그래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주변에서 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까요? 라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분들의 손을 가장 먼저 살펴보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깜짝 놀라시죠. 어머, 제 손이 이렇게나 건조하고 얇았었나요? 손등은 우리 몸에서 피지선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부위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자외선과 외부 자극에 가장 많이 노출되죠. 설거지, 청소, 잦은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 햇볕 노출까지 우리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에 조금만 소홀해도 금세 주름이 생기고 혈관이 도드라지면서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밤 실천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손등에 수분 크림이나 핸드크림을 먼저 듬뿍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한 번 더 덧바른 뒤 면장갑을 끼고 자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몰라보게 부드럽고 탱탱해진 손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입니다. 목은 얼굴 피부보다 훨씬 얇고 피지선도 적어서 쉽게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기 쉽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며 스스로 목주름을 만들고 있죠. 이런 생활 습관이 쌓이고 쌓여 어느덧 목에는 깊은 나이테가 자리 잡게 됩니다. 목 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수분 앰플 혹은 인공눈물, 보습 크림 바세린 3단계 루틴입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이나 난방이 심한 실내에 오래 있으면 목이 푸석해지고 주름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데 이때 바세린을 마지막 단계에 얇게 덧발라 보호막을 씌워주면 다음날 아침 한결 촉촉하고 매끄러워진 목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입가는 평소 표정이 풍부하거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주름이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팔자주름이나 입꼬리 주변의 마리오네트 주름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이 부위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입술 주변은 화장을 할 때 각질이 부각되거나 화장이 쉽게 들뜨는 부위이기도 하므로 밤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습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놓치는 숨은 부위들이 있습니다. 바로 팔꿈치, 무릎, 깃불,
그리고 발 뒤꿈치입니다. 이런 곳들은 피지선이 거의 없고 마찰이 잦아 쉽게 건조해지고 각질이 쌓이며 거뭇거뭇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특히 겨울철만 되면 발 뒤꿈치가 하얗게 일어나고 심하면 갈라져서 피가 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오늘 밤 발 뒤꿈치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양말을 신고 주무셔 보세요. 단 이틀만 실천해도 거칠었던 사포 같던 발이 아기 발처럼 부드러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깃불은 어떠신가요? 사실 피부과 의사들은 환자분들의 피부 상태를 파악할 때 깃불을 유심히 관찰하곤 합니다. 피부가 얇고 수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윤기가 사라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곳이 바로 귀 뒤쪽과 깃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 얼굴에 바르고 남은 소량의 바세린을 깃불에도 살짝 발라줍니다. 그러면 건조함 없이 건강한 피부톤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름과 노화는 우리가 미처 손길을 뻗지 못한 소홀했던 부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화장은 보이는 얼굴에 집중할지라도 진정한 피부 관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숨은 부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데서 완성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손등을 한번 만져보세요. 만약 거칠고 푸석하다면 그것이 어쩌면 당신 피부의 진짜 나이일지도 모릅니다. 넷째, 내 피부 타입엔 어떻게? 바세린, 피부 따라 다르게 써야 약된다. 바세린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분은 원장님 말씀대로 했더니 피부에서 광채가 나고 촉촉해졌어요. 라며 기뻐하시는 반면 어떤 분은 바세린을 발랐더니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고 얼굴이 더 답답해졌어요 라고 하소연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피부 타입에 따라 바세린의 사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세린은 강력한 피막형 보습제입니다. 즉, 피부 위에 기름막을 형성하여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 특성은 피지 분비가 적고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 건성 피부에는 아주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막 덕분에 피부 속 수분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가 편안하게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미 피지 분비가 활발한 피부의 바세린을 특히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게 되면 그 유분이 모공을 막아 좁쌀 여드름이나 염증성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피지 분비가 왕성한 이마, 코, 턱으로 이어지는 T존 부위는 바세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 얼굴 전체보다는 입가, 눈가, 깃불처럼 건조함은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피지 분비가 적은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아주 소량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급적 아침보다는 밤에만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바세린을 바르면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번들거림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밤에는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고 회복하는 시간이므로 수분 공급 후 바세린으로 얇게 덮어주는 나이트 루틴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처음부터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기보다는 깨끗한 면봉으로 쌀알 만큼의 소량을 덜어 눈가나 입가, 혹은 귀 뒤처럼 민감하지만 테스트해볼 만한 부위에만 시험적으로 발라보세요. 24시간 정도 관찰했을 때 가렵거나 붉어지는 등의 트러블이 없다면 조금씩 사용 부위를 넓혀가시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다고 하니까 듬뿍 발라야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세린은 아주 얇게 펴 발라도 그 보호 효과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두껍게 바르면 모공을 막고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해 답답함과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극소량으로 얇게 사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손 위생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유분이 많은 제형이라 손에 있는 세균이나 먼지가 제품 용기 안으로 쉽게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형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깨끗한 면봉이나 전용 스패츌러를 사용하여 필요한 만큼만 덜어 쓰시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작은 위생 습관 하나가 예상치 못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부 관리에 있어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조율만이 있을 뿐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내 피부의 특성과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어떻게 양을 조절하고 어떤 부위에 어떤 순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좋은 제품이지만 내 피부의 리듬과 필요에 맞게 현명하게 조율해서 사용해야 그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스킨케어의 지혜입니다. 다섯째, 바세린 하나보다 둘. 효과를 극대화하는 꿀조합 레시피. 바세린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보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무엇과 어떻게 섞어 쓰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해지고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바세린을 보습의 완성이라고 부르곤 하지만 그 완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다른 유효 성분들과의 지혜로운 조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추천했던 조합은 연고와 바세린입니다. 예를 들어 입가나 코 주변이 헐거나 아토피, 건성 습진 등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손상되었을 때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생제 연고만 바르면 공기 중에 쉽게 마르고 유효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기 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해당 연고를 먼저 얇게 바른 뒤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살짝 덧발라 코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고의 유효 성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외부 자극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한 번 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조합이 바로 마데카솔,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 함유 연고과 바세린입니다. 마데카솔의 주성분인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예로부터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후 빠른 회복을 돕거나 얕은 상처 주변의 흉터 방지, 혹은 얇아지고 민감해진 피부의 장벽 강화 등에 널리 활용되죠. 그런데 마데카솔 연고 역시 바르면 금방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 재생 효과가 피부 속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수분 증발을 막아줄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이때 바세린을 마데카솔 연고 위에 얇게 도포하면 피부 재생 효과는 물론 수분 보호, 그리고 유효 성분의 흡수 지속력까지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조합을 목주름 케어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목은 피부가 얇고 건조한 데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부위라 주름이 정말 쉽게 생기고 깊어지죠. 하지만 여기에 마데카솔 연고와 바세린을 적절히 섞어 꾸준히 발라주면 주름 개선과 탄력 유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끼손톱반 마디 정도 분량의 마데카솔 연고에 티스푼으로 3분의 1 정도 되는 소량의 바세린을 섞어 손등에서 잘 믹스한 다음 목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는 것입니다. 이 목주름 집중 케어 루틴은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팁은 평소 사용하시는 수분크림과 바세린을 약 3, 1 정도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손등, 종아리,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처럼 비교적 넓은 부위에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유난히 건조한 날이나 난방이 강한 실내에 오래 있어 피부가 바싹 마르는 느낌이 들 때 바세린을 따로 덧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수분크림과 미리 섞어서 발라주면
유분과 수분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끈적임은 덜하고 보습 지속력은 훨씬 길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피부가 매우 건조한 부위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국소적으로 트러블이 올라온 부위에는 바세린의 티트리 오일을 아주 소량, 한두 방울 섞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티트리 오일의 항염 및 진정 효과와 바세린의 수분 보호 효과가 시너지 작용을 하여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다독여줄 수 있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조합 비율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건성 피부라면 마데카솔이나 수분크림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 보습감을 강화하고, 지성 피부라면 티트리 오일처럼 산뜻한 성분을 중심으로 조합하여 트러블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입술 보호. 바세린을 입술 보호제로 사용할 때는 밤에 양치 후 깨끗한 입술에 바르고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입술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는 분들은 바세린을 평소보다 조금 도톰하게 바르고 그 위에 랩을 작게 잘라오에서 10분 정도 덮어두거나 혹은 그냥 그대로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마치 아기 입술처럼 말랑하고 촉촉해진 입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세린 립팩을 한날은 평소보다 립스틱이나 틴트도 훨씬 예쁘게 발리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뒤꿈치 관리는 정말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은 후 발뒤꿈치가 하얗게 갈라진 부위에 바세린을 듬뿍, 정말 아낌없이 바르고 면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며칠만 지나도 거칠었던 콘크리트 같던 발뒤꿈치 피부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고 하얗게 일어나던 각질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도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실천하는 최고의 가성비 값 꿀팁이랍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세린 하나만 바르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내 피부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관리하고자 하는 부위의 특성에 따라 무엇과 어떻게 섞어 쓰느냐를 고민하고 시도해 볼 때 우리 피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 보세요. 단 하나의 평범한 재료지만 지혜로운 조합을 통해 피부 변화의 폭은 놀랍도록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섯째, 바세린에 대한 끝나지 않는 오해와 진실, 그리고 안전수칙. 원장님, 바세린 그거 석유에서 추출한 광물성 기름이라던데 피부에 발라도 정말 안전한 건가요? 입술에 바르면 먹게 되는데 암을 유발한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몸에 흡수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바세린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질문들이자 가장 큰 오해들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들의 절반은 사실에 기반한 우려고 나머지 절반은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중 오해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바세린이 석유에서 유래된 성분인 것은 맞습니다.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페트롤리움 젤리가 바로 바세린의 원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장품이나 이약예품으로 사용하는 바세린은 이 페트롤리움 젤리를 수십 번 이상 고도로 정제하여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불순물들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한 매우 순수한 제품입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후 예민해진 피부나 심지어 화상으로 손상된 피부의 보호 및 치료 목적으로도 바세린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안전성이 검증되었고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세린이 정말로 위험한 물질이었다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에서 가장 먼저 퇴출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입술에 바르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과거 정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순도가 낮은 공업용 바세린 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하는 바세린 제품들은 의약예품 기준, 화장품 기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까다로운 안전 기준과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바르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섭취하게 되는 양은 극소량이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많은 립밤 제품에도 바세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분이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나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입술을 핥거나 바세린을 의도적으로 삼키는 행동은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바세린은 기본적으로 먹는 제품이 아니라 피부 표면에서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요.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유통기한입니다. 바세린은 기본적으로 고순도의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렵고 산화 속도도 매우 느린 편입니다. 대체로 제품에는 개봉 후 2년에서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직사광선이나 고온 다습한 환경을 피해 서느라고 건조한 곳, 예를 들면 화장대 서랍 안이나 약상자 안에 잘 보관하시면 표기된 유통기한보다 훨씬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냉장고에 보관하면 바세린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서 사용하기 불편해질 수 있으니 실온 보관을 추천합니다. 사용할 때의 위생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입구가 넓은 단지형 용기에 담긴 바세린의 경우 손가락을 직접 넣어 사용하면 손에 있는 각종 세균이나 오염물질이 제품 전체로 퍼져 변질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깨끗하게 소독된 스패츌러나 면봉을 사용하여 필요한 양만큼만 덜어서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거나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이 작은 습관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적정 사용량입니다. 바세린은 소량만으로도 충분한 보호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얼굴처럼 피지선이 비교적 발달한 부위에 너무 많은 양을 듬뿍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 피지 배출을 방해하고 이것이 뾰루지나 여드름 같은 트러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고 건조한 부위라 할지라도 욕심내지 말고 쌀알 반톨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하여 얇게 펴 발라주는 것. 이것이 바세린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그 정보를 내 피부의 특성에 맞게 현명하게 조율하여 적용하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너무나 저렴하고 흔하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평가되기 쉽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값비싼 명품 화장품 못지않은 든든한 피부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세린은 피부 속으로 흡수되어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에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하여 내 피부 본연의 수분과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바세린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피부과 의사들의 서랍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일곱째, 이것만은 절대 금물. 바세린 사용 시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실수와 생활 속 꿀팁. 바세린은 잘만 쓰면 우리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참으로 고맙고 기특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바세린을 직접 사용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께 처방해 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써야만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설명드리던 내용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다가 오히려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던 대표적인 실수들이기도 합니다. 바세린을 사용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사항을 먼저 명심해 주십시오. 첫째, 진물이나 고름이 나는 상처, 혹은 감염이 의심되는 상처에는 바세린을 바로 바르지 마십시오.
바세린은 강력한 밀폐막을 형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만약 상처 부위에 세균 감염이 있거나 진물, 고름 등의 분비물이 있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로 덮어버리면 세균이나 분비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 안에 갇혀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처 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필요하다면 항생제 연고와 같은 적절한 의학적 처치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바세린은 이러한 처치 후에 연고 위에 아주 얇게 덮어 약효를 지속시키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하는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둘째, 바세린을 바른 후 자외선 차단 없이 바로 외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바세린 자체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름 성분인 바세린이 햇볕을 받으면 산화되거나 공기 중의 먼지, 미세먼지, 매연과 같은 외부 오염 물질들이 끈적한 기름막 위에 더 쉽게 달라붙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세린은 가급적 아침보다는 저녁 시간, 즉 자외선 노출이 없는 밤에 사용하는 보습 루틴용으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낮에 국소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그 위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어야 합니다. 셋째, 눈 안쪽 점막이나 코 속 점막에 바세린을 직접 바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끔 코 안쪽이 건조하다며 바세린을 면봉에 묻혀 코 속 점막에 바르시거나 눈가가 건조하다고 눈꺼풀 안쪽 점막 가까이 바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바세린은 피부 표면용으로 개발된 제품이지 점막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닙니다. 만약 바세린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거나 눈점막을 통해 체내로 들어갈 경우 드물지만 지질성 폐렴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는 보고도 있을 만큼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사용법입니다. 눈가 피부에는 사용하되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스크럽이나 필링 등으로 각질을 막 제거한 직후 예민해진 피부에 바세린을 바로 두껍게 바르는 것은 피해주세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각질을 제거한 후에 피부는 일시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자극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밀폐력이 강한 바세린으로 피부를 바로 덮어버리면 피부에 열감이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모공이 막혀 오히려 자극이 진정되기보다는 붉어짐, 가려움, 혹은 좁쌀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질 제거 후에는 우선 알로에 겔이나 수분 진정 앰플, 혹은 시카 성분이 함유된 크림 등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충분히 진정시켜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세린은 이러한 진정 단계가 끝난 후 피부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보습막을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할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세린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수많은 환자분들과 공유하며 효과를 보았던 생활 속 바세린 꿀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 코엽이나 기디 슬림 방지.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날, 마스크 끈이 닿는 기디나 코엽, 광대뼈 부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미리펴 발라주면 피부와 마스크 사이의 마찰이 줄어들어 피부가 덜 아프고 자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손톱 옆 거스러미, 크티클, 진정. 건조한 계절이면 어김없이 손톱 주변 크티클 라인이 하얗게 일어나고 찢어져 따가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기 전 손톱 주변과 거스러미가 일어난 부위에 바세린을 소량 발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다음날 아침 훨씬 덜 따갑고 부드러워진 손끝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새 구두나 하이힐 착용 시 발 뒤꿈치 쓸림 예방. 새로 산 구두나 딱딱한 가죽 신발이 발등이나 발 뒤꿈치를 쓸어 상처가 나기 쉬울 때 신발을 신기 전에 마찰이 예상되는 신발 안쪽 가죽 부분에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면 마찰력을 줄여주어 물집이나 상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중요한 날 새 신발을 신어야 할 때면
늘 이 방법을 애용합니다. 효과 만점 입술 각질 제거 후 바세린 립팩. 저녁 양치 후 아직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입술에 바세린을 평소보다 도톰하게 바르고 랩을 작게 잘라 얹어두거나 번거롭다면 그냥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다음날 아침 값비싼 립밤을 따로 바를 필요도 없을 만큼 매끈하고 촉촉한 아기 입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립스틱 발색도 훨씬 예뻐지는 것은 덤입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 주름을 막고 탄력을 지키며 건강한 윤기를 만들어냅니다. 바세린은 비록 저렴하고 흔한 제품일지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그 어떤 값비싼 명품 화장품보다 더 든든하고 믿음직한 피부 건강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실수와 생활 속 유용한 꿀팁 4가지.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피부는 앞으로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입니다. 피부는 아는 만큼 그리고 정성을 들이고 실천하는 만큼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한평생 피부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렸던 바세린 활용법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정리해드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바세린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때로는 더 실용적이며 또 한편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부는 때로 말보다 먼저 우리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아끼고 어떤 마음으로 돌보았는지가 고스란히 손끝과 목선, 그리고 눈가의 표정에 남게 되지요. 지금부터라도 내 피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되돌리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라도 좋으니 꼭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얼굴로 자신감 넘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